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자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코가 보이는데 환자분의 코에서 비주를 보면 비주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게 보이고 약간 이렇게 휘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진으로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환자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 보이는 게 있고, 하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부리가 보이면서 코끝이 쳐져 있고 코끝이 좀 뭉툭한 느낌이 보이죠. 옆에서 보면 매부리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역시 코대가 코 끝보다 더 높이 있다 보니까 곡률을 띠면서 코끝이 살아있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이 환자분은 요쪽, 요게 네살 스파인 모형을 보게 되면 요 부분, 네살 스파인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타입이에요. 전형적인 동양인은 요 비주 비순각이라는 이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서 입이 더 나와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서양적인 골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중앙 안면부가 더 앞으로 나오면서 전비극, 네살 스파인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코가 더 이렇게 텐팅이 되면서 비주 비순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 있는 형태로 띄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코끝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더 앞쪽으로 당겨지면서 더 텐팅이 되면서 이쪽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이 부분을 잡고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앞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해야 돼요.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초기 몇 개월간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붓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붓기 빠지는 거 봐야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좀 항상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좀 더 매부리가 더 잘 보이고, 이 비주 비순각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코가 전체적으로 약간 들려 보이는 느낌이 약간 생겨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넣기도 사실 쉽지는 않고, 내리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좀 따라가는 편이 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보면 콧구멍이 좌우 차이가 약간 있고, 비중격이 이런 경우에는 전반부에서 약간 왼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이분은 수술할 때 확인을 했었을 때 코 비중격 앞쪽 부분이 약간 부러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 다쳤을 경우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 왼쪽으로 약간 더 휘어 있는 느낌이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CT를 한번 보죠. 우선 CT는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라고 설명드리죠. 앞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코끝이 되고,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 비중격은 보면 반듯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방에서 봤었을 때는 비중격 앞쪽 부분이 왼쪽으로 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CT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좀 있어요. 비중격은 계속 반듯하게 따라가고 뒤쪽 가서 약간 꺾여 있는 게 보이죠. 왼쪽 비갑기가 더 커져 보이고,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코막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증상이 없다면 수술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설명은 드리죠. CT 찍었으니까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서 약간 뼈가 돌출된 그런 형태가 있어서 좌우 차이가 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둬도 되고, 숨쉬기가 불편함을 본인이 느낀다면 이런 부분을 교정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를 체크해 봤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보이죠. 앞쪽은 비중격 연골이고 진한 회색의 부분은, 흰색의 부분은 비중격 뼈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가지고 사이즈를 체크하는데 위에서 아래 바닥까지는 28mm, 앞뒤 길이는 31mm여가지고 사이즈는 충분했어요. 이분 사진을 봐서는 뭐 사실 알 수는 없지만 피부가 되게 얇았어요. 되게 비쳐 보이고, 그래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골도 좀 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연골 자체도 약간 유들유들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끝의 지지구조나 이런 걸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코끝이 높이감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좀 맞춰서 잡아가야 돼. 너무 코끝을 확 살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골의 사이즈가 또 비중격까지 약하면 답이 없는 그런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 전에 그런 모양이 피부적으로 얇고 그런 게 있어서 코끝을 만져도 좀 유들유들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그래서 면봉으로 코 안쪽으로 비중격을 이렇게 터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비중격을 되게 단단하게 탁탁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중격은 약하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이걸로 최대한 코끝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수술 후 사진이랑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건 수술하고 나서 11일째 사진이에요. 이분은 코성형 전에 눈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성형을
했어요. 저는 코 성형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 수술을 언제 해야 돼요? 1년 전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눈 수술을 먼저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같은 날 하는 게 가장 좋고, 오전에 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코 성형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회복 기간을 찾아서 다시 수술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앞뒤 며칠 사이로 해야 된다 그러면 눈 수술을 먼저 해야 돼요. 코 수술은 눈에 붓기가 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눈 수술은 눈을 움직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코 수술을 하게 되면 눈 주위가 붓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한 모양적인 부분을 체크하기가 눈 수술 하시는 원장님이 어렵기 때문에 눈 수술을 먼저 하라고 하고, 며칠 후에 코 성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해요. 같은 날 하는 게 좋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눈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설명드려요. 매부리는 그렇게 많이 깎지 않고 미간 쪽도 높이감이 있어서 뭐 여기를 채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눈이 깊은 사람은 여기를 콧대의 시작점, 내지온이라는 콧대의 시작점인데, 여기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높이를 올리지 않아도 높이감이 되게 있어 보여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코 하면 얘기하는 게 신세경, 오연서, 송혜교, 뭐 요즘에는 고윤정 이런 분들의 사진을 가져오시는데, 보면 그분들은 되게 높이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앞 이마랑 코에 시작하는 점이랑 눈의 관계에 있어서 눈이 되게 깊게 있어요. 그래서 코에 시작하는 이쪽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이 높게 있지 않아도 높이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일반적인 동양인의 얼굴은 눈이 되게 앞쪽에 나와 있는 얼굴이고, 요 눈동 위쪽에 있는 쌍꺼풀이랑 위쪽에 눈썹이랑의 폭이 넓고, 그리고 눈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콧대 시작점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양이 되고 싶어요 해도 골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진을 갖고 오시면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걸 설명을 드리긴 하죠. 자, 보게 되면 지금 매부리는 살짝 다듬어 낸 다음에 코끝을 올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주 비순각이 앞쪽으로 당겨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해도 지금 보게 되면 약간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당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이거는 제가 수술할 때 비주를 약간 줄이긴 했지만 비주 비순각의 이 포인트가 앞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은 11일차 사진이기 때문에 이쪽 코의 바닥 쪽 부분에 붓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의 반영은 한 달 이상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코끝이 당겨진 느낌에서 코끝도 살짝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얘가 이제 좀 내려오죠. 그러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동글동글하게 변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매부리가 다듬어지고 코끝을 올리는데, 코끝의 볼륨감은 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비주가 너무 처져 보여서 아래쪽으로 코가 내려앉는 느낌이 있어서 비주를 넣어주고 모양을 잡아줬죠. 아직 이쪽에 붓기가 있기 때문에 코끝 위첨점, 스프라틱 브레이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쪽도 좀 더 빠져야지 라인이 조금 더 코끝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약간 코끝이 슬림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위쪽 부분이 약간 볼록한 느낌인데,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질 케이스예요. 11일 차인데도 별개선이 그렇게 많이 으깨지거나 그러지 않죠. 시간 지나면 확실히 더 많이 좋아져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비중격 연골의 앞쪽 부분이 왼쪽으로 꺾여 있고 일부는 금이가 있던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오른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했고, 그래서 이쪽이 약간 콧구멍이 작았던 게 약간 옆으로 가면서 좀 커졌어요. 콧구멍 비대칭은 원칙적으로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상 설명드려요. 이게 콧구멍이 콧볼의 사이즈만 맞춰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의 차이나 얼굴의 폭의 차이나 좌우 얼굴의 높낮이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관여해서 콧구멍이나 콧볼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섣불리 약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콧구멍 비대칭이나 이런 얼굴 비대칭을 설명드리고, 교정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배열을 맞추는 과정에서 좀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약속은 하지 못한다라고 항상 설명드려요. 전체적으로 처져 보이고 했던 부분이나 좀 더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런 환자분들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난 사진이랑 한 번 더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매부리 코끝 처짐에 대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